이번 시간에는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숙제하는 것을 제가 한번 그대로 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숙제는 사실상 지금 제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게끔 할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캡처하고 그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 보고서로 작성하실 때 캡처한 걸 안에 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코드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같이 묶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채점할 때 더 수월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100펜토 어, 캡을 100펜토의 캡을 구동하기 위한 인버터 체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산한 대로 이제 대략 1펜토 정도의 CL이 있었고 100펜토를 구동할 거니까 이거를 로그 했을 때 팬아웃 3으로 해서 이게 대충 4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개 인버터 1, 3, 9, 27 4단의 4 스테이지를 거쳐서 이제 별펜토를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넷리스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멀티플라이어를 바꿔서 3, 9, 27을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하면 1번은 끝이고, 그 다음에 직접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스케매틱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매틱은 이제 캡처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확대해서 봤을 때 보이게 좀 고화질 캡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간 서브 서킷 같은 경우는 다 각각 따로따로 캡처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볼까요? 네,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요 블랭크라고 된 부분을 이제 고칠 건데 제가 멀티플라이어를 바꿈으로써 그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3, 3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9, 9 하면 될 겁니다. 그 참고로 이 PPT에서 복사해서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파일을 다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에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끝이고요. 됐고, 이제 2번을 해볼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엑스스타트를 썼습니다. 아까 엑스매니저 얘기를 했었는데, 엑스매니저로 검색을 해서 없으시면 다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30일 동안은 쓰실 수 있으시니까 충분하실 거예요. 여기서 세션 이름은 뭐 자기가 기억할 수 있게끔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이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포스텍 서버를 쓰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닌 분들은 뭐 도메인 직접 쓰시면 되고, 포스텍 서버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toast.postec.ac.kr을 반드시 똑같이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은 SSH로 해주시고요. 설정에서 포트 번호 22번인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 아이디 비번은 제가 아마 포스텍 서버 쓰시는 분들은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다 아실 거고요. 요거는 리눅스로 돼 있는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서버 접속이 됐죠. 그리고 저는 검은색으로 엑스텀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리눅스가 친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라서 제가 강의 자료에 다 써져 있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명령어는 다 그대로 치시면 된다는 걸 적어 놨으니까 그 수업 자료는 매뉴얼처럼 필요하실 때마다 꼭 켜서 보시면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d는 이제 폴더를 접속하기 위한 명령어예요. 그래서 오퍼스로 들어갈 거고 여기에 제가 2020 바이오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ls라는 명령어는 그 폴더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이렇게 슬러시가 있는 경우는 저 폴더고 나머지는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소스 셋업을 잘 안 보이나요? 예, 이렇게 소스 셋업을 항상 처음 접속할 때마다 쳐주세요. 매번 접속할 때마다 한번 여기서 쳐주시고 그 다음에 벌 주소를 켜주시면 됩니다. 켜지는데 한 10초? 15초 길으면 15초 걸릴 수 있는데 지금 포스텍 서버 같은 경우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쓰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갑자기 뭐 없다고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사용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일단 제가 이전에 했던 거 지우고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예,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뭐든지 명령어를 쳤는데 뭔가 에러, 라이센스 에러 뭐 이런 게 뜨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이 뜨면은 이제 버추소가 실행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모든 에러나 워닝 이런 게 다 여기에 로그로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툴즈에서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잠시 떴었는데 이런 창이 떠요. 이제 모든 작업은 이제 이 창을 띄워놓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U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 생성은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홈워크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세 번째 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PDK 설치가 포스텍 서버는 제가 다 해놨고 그 연구실이나 다른 서버를 쓰시는 분들은 제가 그 PDK를 어디서 다운받고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를 다 정리를 해놓은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따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먼저 PDK를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attach to 이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했을 때 요 NCSU 언더바 테크립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해 주시고 OK 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목록에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파일 류에 이번엔 셀 뷰를 클릭할게요. 그래서 지금 먼저 잠깐 숙제를 다시 보면은 이제 무엇을 만들 거냐면요. 요 서브 서킷 하나를 일단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서브 서킷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이 순서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서브 서킷 이름이 IMV1이네요. 그러면은 IMV1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매틱 여기서 스키매틱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항상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OK 누르면은 여기 IMV1이 뜨고 이제 스키매틱이 만들어질 겁니다. 예, 만들어졌죠. 자, 이 스키매틱 창에서 이제 인버터를 그릴 거예요. PMOS 하나, NMOS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Create Instance를 누르거나 단축키로는 I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눌러서 브라우즈, 라이브러리에서 브라우즈에서 아까 NC 테크립에서 스크롤을 내려서 PMOS 누르고 스케매틱에서는 반드시 여기서 뷰를 심볼을 골라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떠요. 그래서 창에다가 하나 클릭해 주시고 하나면 되죠. 그리고 또 엠모스도 골라주면 되죠. 브라우즈, 엠모스, 심볼 클릭하면 됐습니다. 여기서 요 줌 편히 보기 위해서는 F를 누르시면 편해요. 그러면 딱 맞춰서 줌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너무 끝에 딱 맞춰져 있어서 저는 Shift Z를 눌러서 조금 줌 아웃을 할게요. 그래서 F, Shift Z 이렇게 하면은 좀 보기 편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를 연결해 줘야죠. 그게 이제 와이어를 쓸 겁니다. 단축키로는 W고요. 다른 서버를 쓰시는 분들은 단축키가 다를 수 있어요. 보통은 많이들 비슷하게 쓰는데 이게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마다 이미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놨으면 그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최대한 클릭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끝을 다른 데 연결을 안 할 때는 클릭하고서 이제 끝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끝에 남습니다. 만약에 뭔가 흐트러졌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하고 싶다 하면은 무브를 하면 돼요. 그래서 M을 눌러서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곳으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언두를 하고 싶을 때는 언두의 약자인 U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것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에디트에 요 카피, 스트레치, 딜리트, 로테이트 다 있습니다. 이거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무브는 방금 했죠? M을 누르고 클릭, 클릭. 그러니까 M을 누르고 클릭, 원하는 곳에 클릭 하면 무브고, 카피 같은 경우는 C를 누르고 마우스 모양이 바뀝니다. 그다음에 원하는 걸 클릭, 클릭 하면 복사가 됩니다. 언두는 U고요. 그거 말고 전체를 복사해 봅시다. 카피는 참 많이 쓰는 거니까 C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해줍시다. 그리고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카피를 많이 활용하시면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어요. 딜리트 같은 경우는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요 WOL 보통 위스랑 랭스를 바꿔주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프로퍼티, 에디트 프로퍼티인데 유티벤인가? 저는 보통 단축키로 많이 써서 Q를 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그 Q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프로퍼티이고요. 에디트 오브젝트 프로퍼티네요. 에디트 오브젝트 프로퍼티. 아, 여기 있네요. 예, 여기에서 오브젝트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Q를 눌러서 바꿀 건데 위스랑 랭스 여기서는 안 적어 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핀펫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랭스가 정해져 있어요. 요거를 지금 못 바꾸게 되어 있고 이 공정에서는 위스 같은 경우도 이 핀 개수로만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핀 2로 냅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엠모스도 사실은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지금 위스가 엠모스랑 피모스랑 똑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 모빌리티 차이 때문에 피머스가 사이즈가 2배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정에서는 아까 제가 그 아론 저항, ROP, RON 구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동도도 이 핀펫은 비율이 1점 몇밖에 안 돼서 1대1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1대2로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피머스는 보통 2배 정도 크게 쓰는 게 보통입니다. 여기서는 1대1이고요. 그 다음에 노드 연결을 다 해줬죠. 드레인 노드, 게이트 노드, 소스 노드 다 해줬고 이제 노드 네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와이어 네임, 그러니까 create 와이어 네임을 누르셔도 되고 L을 누르셔도 되고. 그래서 한번 띄어쓰기로 다 적어 볼게요. 필요한 노드, 그리고 클릭, 해당하는 노드의 와이어를 클릭. 예, 한 번에 띄어쓰기만 제대로 하시면 한 번에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핀 설정을 하겠습니다. 모든 노드들이 다 다른 데랑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외부에서 연결할 노드만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인버터는 다 쓰죠. 파워도 연결이 돼야 되고 인아웃도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P를 눌렀어요. 근데 여기서 크리에이트에서 핀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향이 다 인 방향이에요. 인풋만 나타낸 건데 사실 아웃 노드는 아웃풋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거를 클릭이나 드래그를 한 다음에 Q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 한 다음에 Q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디렉션에서 아웃풋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워도 외부에서 주는 거니까 인풋이고요. 인풋 받고 아웃풋 출력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예, 저장 항상 저장 생활화 해주세요. 그리고 F 예, 완료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거를 다른 데서 쓰기 위해서는 심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볼이라는 거는 다른 곳에서 서브서킷으로 쓰기 위한 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서브서킷처럼 계속 불러와서 쓰려면 이 트랜지스터를 매번 두 개씩 그릴 게 아니라 이 인버터 하나를 불러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디퍼렌셜 앰프다. 그래서 뭐 트랜지스터가 5개, 6개, 7개 뭐 이렇게 쓰였다. 그럼 매번 앰프를 여러 개 쓸 때마다 그걸 다 불러오면 귀찮잖아요. 다 커넥션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브서킷으로 쓰는 거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create에서 cell view, from cell view. 지금 모든 과정은 다 강의 자료에 있어요. 그걸 보고 참고하셔도 되고 이 영상을 계속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OK 누르고 OK 누르고 네 이렇게 뜨죠. 이대로 쓰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인버터 정도는 보통 보기 편하게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회로인지 가독성을 늘리기 위해서 작업 효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위해서 모양을 그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선, 타원, 동그라미, 그리고 곡선 이렇게 어, 직접 모양을 만들어서 주면 팀워크를 하기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보통 이 여러 명과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지만 보통은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으로 힌트를 줍니다. 앰프 같은 경우는 세모고 뭐 낸드도와 인버터 다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무브로 이동을 했어요. 이 핀들을 요 빨간 네모를 눌러서 무브로 M 누르고 클릭해서 하면 되고요. 스키매틱과 단축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브 누르고 글자만 이동. 그래서 핀 위치에 갖다 놔줬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는 인버터 모양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것도 포트 네임으로 무브.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다 카피나 뭐 무브 다 가능합니다. 딜리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셀렉션 박스. 이 셀렉션 박스는 뭐냐면 이 인버터를 이동하고 싶을 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 클릭하는 그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 안쪽으로 클릭하면 이제 이걸 선택한 걸로 되게 하는 그게 셀렉션 박스고요. 네, 여기서 세이브 눌러주시고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줌도 F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을 하나 그려줬죠. 이것도 저장 문제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버터 3 M 멀티플라이어가 3개인 거를 그려볼게요. 카피를 안 쓰고 직접 그리겠습니다. 셀뷰로 해서 IMV 3 예. 이제부터 아까 심볼을 왜 그렸는지 알 수 있어요.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인스턴스를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라우저를 눌러서 아까 만들었던 IMV1의 심볼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직접 그렸던 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까 피모스 하나, 엠모스 하나를 불러왔듯이 여기서는 이제 심볼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일단 만들어 볼까요? 와이어에서 그리고 넷네임 vdd vss in out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멀티플라이어가 3개 있죠. 결국에는 인버터 3개를 병렬로 붙여주면 사실 멀티플라이어 3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피를 이용할게요. 아까 배웠던 C를 눌러서 드래그해서 요 전체를 복사해서 3개를 할게요. 네, 여기에 핀을 추가하겠습니다. create pin vdd vss in out 겹치지만 않게 놔주시면 돼요. 겹치면은 노드가 쇼트가 난 것처럼 나올 때가 있어서 안 겹치게 놔주세요. 똑같이 이거를 Q를 눌러서 아웃풋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여기를 제가 선을 다 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노드 이름이 완벽하게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넷리스트에서도 저희가 똑같은 이름을 쓰면 그 노드를 다른 데 연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어 네임을 활용하면 굳이 선을 하나하나 다 복잡하게 뭐 여기저기 연결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연결이 된 거고요. 같은 이름이면 연결이 다 같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아까 전에 안 떴던 창이 하나 떠요. 뭐냐면 에러랑 워닝을 말해줍니다. 지금 에러는 없어요. 근데 워닝은 3개가 있죠. 아까 전에는 워닝도 없고 에러도 없었던 겁니다. 지금 워닝 3개가 추가됐는데 그거를 확인해 볼게요. 저 워닝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맨 처음에 실행했던 요 작은 창 여기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워닝 3개가 있죠. 여기 보면은 아웃풋 3개가 쇼티드 아웃풋이래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0, 1, 2가 아웃풋이 쇼트가 돼 있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여기 인스턴스 0, 1, 2가 아웃풋 노드가 쇼트 돼 있다. 그러니까 노트 아웃풋이 각각 다를 수도 있는데 왜 붙어 있냐?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연결됐다는 뜻이죠. 의도한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 워닝은 제가 원래 의도했던 워닝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없이 잘 된 거고요. 이제 똑같이 심볼을 그릴 건데 시간을 아낄게요. 인버터 1 클릭해서 같은 인버터니까 사실 다를 게 없죠. 인버터 3나 인버터 1이나 인버터입니다. 그러니까 심볼 입장에서는 사실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셀에 인버터 1을 클릭하고 뷰에서 심볼을 클릭해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카피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걸 복사할 거냐? 그리고 2는 어디로 복사할 거냐인데 요 뷰가 심볼이죠. 스케매틱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심볼이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덮었어요. 그래서 심볼 3번 심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IMV3 심볼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OK를 누르겠습니다. 저는 3번 심볼을 아직 안 그렸어요. 근데 있죠. 예, 복사가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심볼은 다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9번을 할 건데 사실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이 3번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9번이랑 27번을 할 건데 사실 패턴이 똑같네요. 이 IMV3 한 것처럼 M이 팬아웃이 3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IMV3을 가지고 요 셀을 클릭해 줘야 됩니다. 뷰가 아니고 셀을 클릭한 다음에 우클릭 카피. 그래서 9로 이름을 바꿔서 복사를 해주고요. 한 번 더 할게요. 카피해서 27로 이름을 바꿔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스키매틱은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9번에 스키매틱으로 들어가고
자, 요 인버터가 위에 보시면은 확대해서 볼까요? 인버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3으로 바꿔줄 거예요. 3이 3개면 9겠죠. 아니면 인버터 일자리를 9개 그려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동치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결과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됐고, 심플도 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볼도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27도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27은 9자리가 3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부터를 클릭하고 Q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9로 바꿔주죠. 9로 바꿔줍니다. 예, 됐죠. 그러면 9, 3, 27이니까 27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하나만 알려고 나면 복사해서 금방 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활용할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만들 거예요. 요 문제에 보면은 로드캡과 볼티지 소스는 제외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볼티지 소스는 레이아웃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케매틱에는 넣지 않는 거고요. 보통 테스트 벤치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캡 같은 경우는 원래는 포함시켜야 되는데 캡은 레이아웃이 좀 복잡합니다. 보통 규칙도 더 많고 캐패시터를 어떤 캐패시터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룰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에서는 조금 더 그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캡은 그냥 코드에만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터만 레이아웃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줄 X1, X1A, B, C 이렇게 스키매틱을 마저 만들어 줄게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셀을 만들어야죠. 셀 뷰 TBHWA로 하겠습니다. 자, 스키매틱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IMV1 노드 커넥션을 볼까요? 자, IMV1이 있고 3, 9, 27이 있는데 인풋,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이 다음 인풋으로 들어오고 아웃풋이 다음 인풋으로 들어오고 아웃풋이 다음 인풋으로 들어오고 제일 마지막 단 노드 이름이 아웃이에요.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인버터가 4개가 필요합니다. 화면을 크게 하고 어,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겠네요. 와이어를 그려주고요. L 와이어 네임 VDD VSS만 일단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복사를 해서 네 단이 만들어졌고요. 인버터 1자리죠. 그래서 이거 1을 클릭하고 Q를 눌러서 3, Q를 눌러서 9, Q를 눌러서 27. 네, 됐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네임 in, out만 추가를 해줄게요. in, out. 네, 됐습니다. 그리고 핀을 추가하겠습니다. VDD, VSS, in, out.
그래서 안 겹치게 잘라주시고 클릭하고 Q를 눌러서 아웃풋 노드로 네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워닝이 없죠. 아웃풋이 쇼트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여기까지 캡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 서브 서킷 아까 그렸던 거 하나하나 다 캡처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야 문제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잘 보이게끔 최소한 요 숫자가 보일 정도로 캡처를 해주시면 채점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억울한 상황이 없게끔 캡처를 잘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스키매틱을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한 스키매틱들을 다 문서에 그림을 넣으시면 이제 2번까지와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이거까지 해야죠. 이건 뭐냐면 스파이스로 프리 레이어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PRBS7을 쓸 거고 20나노 세컨드. 이거는 코드에 사실은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저는 예시로 저기서 하겠습니다. 그 리눅스 창에서 돌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작성했던 부분이 원래 이게 있었고 M3, M9, M27로 이거 복사만 해줬어요.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요 파일을 이거 네, 요 파일을 이 토탈 커맨더를 저는 썼는데 이거 말고 FTP 쓰실 수 있는 거 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뭐 30일 처음 깔면 무료일 거예요. 이거 숙제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무료로 쓸 수 있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쓰시는 방법은 넷을 누른 다음에 FTP 커넥트를 누르시고요. 예. 일단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창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 컴퓨터에 내가 원하는 폴더로 옮겨 놓으시고 다른 하나를 이제 서버 창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서버 창으로 하고 싶으신 거를 마지막으로 클릭을 해주시고 넷을 누른 다음에 FTP 커넥트, 뉴 커넥션 세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 호스트는 지정된 네임으로 포스텍 서버를 쓰시는 분들은 포스텍 토스트 포스텍 ac.kr 쓰시고 그 다음에 각자 조사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여기 간혹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패시브 모드 클릭을 해주시면 문제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커넥트를 할게요. 예, 여기 서버로 들어와졌어요. 그래서 오프스 2020 바이오가 아까 그 폴더였죠. 거기에 제가 어떤 파일을 옮길 거냐면 방금 작성한 SP 파일이랑 fat.inc 이거 수업 시간에도 말을 했는데 이게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이전 파일에도 아마 제가 설명을 했는데 라이브러리 파일이어서 이걸 같이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면 서버로 옮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파일이 있어서 그냥 오버라이트를 할게요. 그 반대로 서버에서 다운을 받을 때는 그대로 여기서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반대쪽으로 옮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서버에서 컴퓨터로 파일을 옮기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옮겨졌고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TR0가 이미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전에 했던 거라서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없네요. 자, 제가 옮긴 게 TB, HW 이거는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같이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VI 에디터로 볼게요. 예, 제가 원하는 파일이 맞네요. 저 여기 CMG 요 파일이 아까 같이 전송했던 파일입니다. 그래서 네, 코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스파이스를 리눅스에서 예시로 돌려볼게요. 이 명령어도 제가 그 파일에 다 넣어놨어요. 그 이전 강의 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i가 인풋을 어떤 것으로 인풋을 할 거냐고요. 그래서 sp 파일 그 확장자까지 다 적어주시고 아웃풋에는 확장자는 적지 않아 주시면 됩니다. 알아서 출력 그 확장자가 다른 파일을 이 이름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한 30초 정도, 길면 30초 정도 동작을 할 겁니다. 뭐 원래 시뮬레이션 양에 따라서 뭐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작업은 간단해서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했는데 뭔가 중간에 에러가 났다, 라이센스라는 말이 들어가게 에러가 났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라이센스가 부족해서 접속한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해주시면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스 파일을 원래 확인해서 에러를 받듯이 똑같이 db 리스 닷 리스 파일, 이번에는 점 리스예요. 이거를 엔터 해주시고 에러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러가 없습니다. 에러 체크 하나만 뜨니까 에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동작을 했고요. 여기 tr0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이게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똑같이 아까 이번엔 PC로 전송을 해볼게요. 매틀랩으로 저희가 결과를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 생성된 파일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제가 원래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전 결과를 지우고 새로 돌린 거를 드래그해서 옮기면 되죠. 예, 옮겼습니다. 새로 옮겼고 이제 매틀랩을 켜주시고 제가 드린 파일 중에 hwa.m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파일 이름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이 다르게 하신 분은 요 이름을 똑같이 해주시고 요 tr0 파일을 같은 폴더에 놔주셔야 돼요. 같은 폴더에 놔주시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저는 이미 넣어놔서 상관이 없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럴 때는 홈을 누르신 다음에 경로 설정을 눌러서 하위 폴더와 함께 추가 버튼을 누르고 제가 보내는 것 중에 hSpace 툴박스를 누르고 폴더 선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면 돼요. 저는 이미 추가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예, 동작을 한 것 같네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 다이어그램이에요. 지금 아이 다이어그램이 그려졌고 여러 개를 겹쳐서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인풋이고 이게 출력이에요. 인풋은 되게 아이디얼 소스를 썼으니까 i가 거의 네모가 됐죠. 그만큼 이제 너무 결과가 좋은 거고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 측정 결과랑 가장 비슷한, 가장은 아니죠.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이 가장 비슷한 거고 이건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클락이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한 것처럼 나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 다이어그램을 일단 캡처를 해주시고요. 요거를 캡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미니멈, 맥시멈 오프닝, 그 무슨 말이냐면 요 최대 그 간격 안쪽의 최대 간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X축이 시간축이고 Y축이 볼티지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나오겠죠. 여기 단위를 맞춰서 피코세컨드로 나타내 주시고 Y축에 대해서 맥시멈 오프닝, 여기 안쪽 I의 최대 오프닝 간격을 재주시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충 그 면적과 비례하는 어떤 그 I 오프닝을 어떤 수치화하기 위한
그냥 방법으로 적은 건데요. 이 두 개를 곱해서 사실 뭐 2분의 1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이게 어쨌든 어떤 아이 오프닝이 얼마 됐는지의 의미를 비례해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숙제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시는 게 있으면은 뭐 메일로 물어보셔도 되고 이거를 계속 돌려보시면서 하시면은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